이마로 많이 눈을 뜨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술 후에 문제가 뭐냐면 눈썹이나 이마를 과도하게 쓰면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 성형외과의 대표원장 김근식입니다. 원장님, 수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앞트임 보건 후 관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또 수술 후 주의점 같은 것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술 직후부터 실밥 제거 전까지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수술 직후부터 실밥 제거 전까지는 앉아 계시거나 주무실 때는 머리를 약간 높게 하시는 것이 그 눈 쪽에 혈류 정체가 되는 것을 좀 예방해서 약간 머리를 높여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직후부터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아이스팩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 아이스팩을 수술 부위에 직접 대면 피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즈나 얇은 손수건 같은 걸로 감싸서 수술 부위를 아이스팩을 해주면 붓기와 멍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처방해 드리는 안연고가 있는데요. 그 안연고를 수술 부위가 좀 너무 마르지 않게 좀 촉촉하게 유지하게 되도록 상처 치유가 잘 되도록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얇게 바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 실밥 제거 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실밥 제거 후에 수술 부위를 확인하시려고 너무 이렇게 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모양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세게 비비거나 너무 벌리는 것을 최대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밤에는 주무실 때는 눈을 감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크게 영향이 없는데 그렇지만 낮에는 이제 눈을 뜨고 지내시게 되는데 눈을 너무 치켜뜨거나 눈썹을 사용하거나 이마를 떠서 눈을 크게 뜨면 수술 부위가 좀 모양이 변형이 오거나 흉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최장 한 6개월 정도는 저희가 듀오덤이나 피부에 맞는 다른 테이프 같은 것을 수술 부위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용도로 붙이시길 권고해드립니다.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안정되고 눈으로 봐도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하나요? 회복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연히 수술 후 직후나 실밥 부분 직후에는 약간의 붓기, 약간의 멍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보건 수술도 좀 비유를 드리면 간단한 트임 정도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절개 자체를 좀 최소화하고 조직 손상도 좀 최소화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회복이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정리하자면 일주일 정도는 붓기와 멍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심하지 않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데 이제 개인 피부에 따라서 약간 붉은기나 조금 모양이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많이 되는 시기고요.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 이제 모건 모양도 많이 자리 잡히고 흉터도 많이 옅어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안이나 렌즈, 화장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보통 세안은 실밥을 뽑고 난 한 이틀 정도, 상처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된 이틀 정도 이제 세안을 권해드리고요. 렌즈를 낄 때 눈을 이렇게 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 3주, 넉넉히는 수술 후 한 4주 정도 뒤에 끼시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화장 같은 경우도 수술 부위 외에 다른 부위는 한 수술 후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가능은 하신데 수술 부위 직접 거기에 화장을 하는 경우는 4주 정도 뒤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을 지우다가 너무 세게 문지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수술 부위 변형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화장품 같은 게 수술 부위에 들어갔다가 드물지만 간혹 염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후 4주 뒤에 수술 부위 화장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안경은 써도 되나요? 네, 안경을 쓰셔도 되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앞부분이 너무 이렇게 안경으로 인해서 당겨지지 않게 코에 좀 이렇게 걸치는 식으로 조심해서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혹시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가벼운 걷기나 산책, 스트레칭 같은 것은 수술 직후부터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격렬한 운동, 헬스나 수영 같은 것은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4주 정도 뒤부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안연고는 언제까지 발라야 하고 흉터연고는 언제 바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안연고는 보통 실밥을 제거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 좀 바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흉터연고 같은 경우에는 실밥 뽑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바르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처가 실밥을 뽑았다고 다 아픈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상처가 안정화된 다음에 흉터연고를 그때부터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원하면서 이마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다는데 꼭 맞아야 되는 건가요? 이마 보톡스를 꼭 맞아야 된다기보다 보통 제가 진찰을 해보면 이제 눈을 뜰 때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이마로 많이 눈을 뜨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술 후에 문제가 뭐냐면 눈썹이나 이마를 과도하게 쓰면 눈 앞쪽까지 이제 장력이 가해져서 앞머리가 너무 이렇게 위아래로 벌어지거나 모양 변형이 올 수 있어요. 평생 맞으시라기보다는 복원 부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이마 보톡스를 맞아서 눈썹을 과도하게 쓰거나 이마를 과도하게 쓰는 걸 좀 잡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흡연과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유와 흉터 같은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용 기전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수술 부위로 가는 혈류를 줄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와 흉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흡연은 삼가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원 수술 후 회복 과정 그리고 복원 수술의 관리, 주의점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